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적으로 50여 명의 수리기사를 두고 있는 유명 컴퓨터 수리업체가 2019년부터 2021년 3월까지 PC 업그레이드나 고장 수리 의뢰를 받은 고객들의 컴퓨터에 자체 제작한 랜섬웨어를 감염시키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또한 실제 랜섬웨어 공격을 당한 기업을 위해 해커와 협상하면서 요구받은 복구비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을 써왔대요. 피해자들 약 40명으로부터 약 3억 6,200만원을 갈취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랜섬웨어는 컴퓨터 내의 모든 데이터나 자료를 암호화시켜 더 이상 열어볼 수 없게 만드는 악성 코드인데, 범죄자들이 해독 프로그램 제공을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일종의 자료 인질극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보통신법에서는 7년 이하의 7천만원 이하 매우 강력한 처벌 조항이 있지만 해커들을 잡는다는 것이 불가능해 사실상 처벌이 어렵죠. 경찰은 작년 12월에 해커들의 랜섬웨어 공격을 당한 피해 업체의 신고를 접수하고 해커들의 흔적을 뒤쫓던 중 컴퓨터 수리기사들의 범죄를 포착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37살부터 48살까지 총 9명이 검거되었는데, 젊은 사람들이 왜 이런 범죄에 가담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이들은 문서, 이미지 등을 ENG 확장자로 암호화시키는 랜섬웨어를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이를 원격 침입 악성 코드를 이용해 약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컴퓨터에 고의로 심어놓는 수법을 썼는데요. 고객의 사생활을 염탐하거나 중요한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하고 작업을 할지 말지를 결정했을 거라 추정해요. 저는 랜섬웨어와 원격 지원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실력이 안 되죠. 이건 뭐 스크래치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 만들 실력 있으면 컴퓨터 수리기사 안 하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에서 사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누군가 이런 범죄 키트를 한 2~3천만 원에 전 세계 컴퓨터 수리기사들에게 판매하고 있을 거라 추정해요. 랜섬웨어도 버전이 많고 그 중에 시장 판매용 소프트웨어도 있겠죠. 원래는 해커들처럼 인터넷으로 배포하고 익명의 누군가를 감염시켜야 하는데, 배포하는 과정에서 신분을 완벽하게 숨기는 해커가 아니라면 네트워크를 통한 감염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돌아다니면서 거래처 컴퓨터를 감염시키다가 추적당해서 잡힌 경우라 생각합니다. 랜섬웨어와 함께 설치된 원격 지원 프로그램, 아시는 것처럼 팀뷰어나 애니디스크 같은 컴퓨터를 원격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컴퓨터 주인의 승인 없이도 수시로 감염된 컴퓨터에 드나들 수 있는 악성 코드로 노트북의 경우 웹캠이나 마이크도 자유롭게 켤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거라 추정해요. 사용자가 인터넷 뱅킹을 하는 과정을 동일한 화면으로 지켜보며 통장에 잔고가 얼마가 있는지도 알 수 있었겠죠. 랜섬웨어 복구 비용 부풀리기. 이들은 실제로 랜섬웨어 공격을 당해 복구를 의뢰한 20개 업체의 데이터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속여 약 3억 3천만 원의 이익을 취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해커가 0.8 비트코인을 요청했는데 그것보다 10배 많은 8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것처럼 이메일을 조작하여 복구비를 1억 3천만 원 뜯어낸 경우도 있다고 하니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네요. 이 대목은 해커가 오히려 착해 보이고 누가 진짜 악마 새끼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랜섬웨어 공격을 당한 고객은 중요 데이터 상실 시 목숨이 달린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청구 금액의 10배를 뜯어내는 잔인함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들은 실제로 네이버에 랜섬웨어 복구한다고 광고하고 실제로 해커와 협상하여 여러 번 복구 완료를 했을 겁니다. 아셔야 할 것은 한 번 암호화가 되면 99.9% 해커의 도움 없이 풀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옛날 버전은 종종 풀리는 경우가 있지만 최신 버전은 해커가 풀 수 있는 코드를 주지 않으면 복구가 절대 불가능해요. 이렇게 해커와 협상을 하면서 얻어진 노하우로 피해자와 해커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 실전 경험이 많이 쌓인 거죠. 제가 생각할 때 1억 몇천만 원을 뜯긴 경우를 보면 피해자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정말 중요한 데이터가 있어요. 이거 아니면 우리 회사 다 날아갑니다. 1억을 주더라도 반드시 복구를 해주세요. 등등 세상 망한 것처럼 울고불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복구업체에서는 이놈 봐라,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괜찮다면 소원대로 해주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정말 멘탈이 좀 약하고 전자 IT 쪽을 모르시는 분이라서 그랬을 거라 생각하지만
상대방에게 자신의 약점을 노출시켰기 때문에 당한 경우죠. 아무리 큰일을 당해도 수습하는 방법은 다 있기 마련이라 앞뒤 전후 관계 잘 살펴보고 정신줄 좀 제대로 잡고 계셔야 합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사람이 참 무섭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마 범죄 대상이 된 피해 업체들 중 상당수는 기존의 유지보수 관리 계약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닐까 생각해요. 보통 웬만한 중소기업이나 사무실은 프린터, 네트워크, 컴퓨터에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전산장비 수리 관련해서 외주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죠. 사실 이 정도 되면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 없고 일반 컴퓨터 가게보다 훨씬 사정이 좋을 텐데, 자기 고객들을 상대로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에 동종 업계의 한 사람으로서 경악을 금치 못하겠네요. 이 정도 치밀하게 계획된 지인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뭐 예방 방법 이런 거 없습니다. 정말 큰 사기 피해는 모르는 사람보다 평소에 잘 알고 있는 지인들로부터 오는 경우가 많죠. 뭐 그렇다고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강력한 처벌 같은 게 이루어질까요? 몇 년 살다 나오고 범칙금 몇 천만 원 나와도 범죄 수익금이 훨씬 크니 손해가 아니다 생각하겠죠. 살다 보면 곳곳에 지뢰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최대한 조심하여 아무도 믿지 말고 살아야 한다면 좀 슬프겠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자체 제작한 랜섬웨어라고 하는데 대충 수사 마무리하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랜섬웨어와 원격 지원 악성 코드는 아무나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랜섬웨어 해커와 협상하며 알게 된 누군가로부터 구매했을 거라 확신해요. 이번에 범죄 저지른 수리기사 몇 명 잡아넣는 것에서 대충 수사 마무리하지 마시고 그 위성까지 추적해서 진짜를 잡아야 진짜 수사 종료라고 생각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